반갑습니다. 구정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이 조용하더라고. 택시를 타봤는데 뭐 조용했어요. 자, 봅니다. 오늘이 이제 129기입니다. 129기. 129기 1회차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12시 반까지 이제 강의가 될 겁니다.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총 18회차입니다. 18회차. 알겠죠? 18회니까 최소 2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 또 한 달. 그렇게 해서 이제 18회차 강의를 듣고요. 아마 그 정도 들으시면은 경매, 공매에 대해서는 거의 뭐 혼자서 독립을 해도 되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재수강을 하셔야 거의 한 7, 80% 여러분들이 올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늘부터 경공매를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50대 초에 50세, 51세에 지금 평균 퇴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실업자도 많이 생겨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은 특히 실업자는 우리 학원에 나오시면 돼요. 제가 그냥 아마 실업자를 구해줄 방법이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창업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창업이 쉬운 창업. 예로 전세 보증금도 필요 없어. 권리금도 필요 없어요. 단지 월세만 1년치 선불 내면은 우리 국가기관의 커피숍 이런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은 특히 뭐 실업을 했다든지 창업 주변에 실업자 많죠. 그죠? 그분들이 오늘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 전반전은 보통 이제 뛰고 있든지 이제 뛰었든지 이제 주로가 이제 보면은 휴식 시간에 축구 같으면 전반전 뛰었고 중간에 휴식 시간에 이제 저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지 이제 같이 고민해보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자, 교재를 펼쳐주세요. 교재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생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전에는 경공매를 잘 배워가지고 1억 정도 벌자 했더니 1년에 작대요. 그래서 2억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2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매년, 그래서 1년 아니고 매년, 이거 매년 바꿔야 돼요. 매년 2억 이상 벌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1인당, 부부 아닙니다. 1인당 월 500만원 연금 수령 시기를 좀 앞당기자. 그죠? 앞당겨서 빨리 경제적인 자윤이 되어야 되겠다. 경제적 자윤. 그죠? 경제적 자윤. 돈에 맨날 끌려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맨날 뒤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1인당 500만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야 됩니다. 혹시 돌파하신 분 미리 돌파하신 분 계십니까? 1인당 490만 밖에 안 돼요. 다 돼가네. 지금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뭐 연금 이게 보면은 4대 연금을 국민연금 요거는 우리 원장님은 한 달에 145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국민연금. 우리 88년부터 우리 국민연금을 받았죠. 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61세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 불입한 게 한 7천만 조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지금 벌써 수령한 게 8천이 다 돼갑니다. 8천만. 그게 불입한 거 한 7천만 조금 넘었는데 벌써 수령한 것은 한 4년쯤 됐는데 한 8천 정도 됐어요. 8천. 그러니까 지금 많이 탄 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테슬라의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한 4% 가까이 있는가 봐요. 주식을.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지금 주가가 180배 상승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테슬라 주식을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요거는 가정주부도 됩니다. 가정주부도. 그래서 가정주부도 30살부터 한 89,000이 최저금이거든요. 9만원 정도 넣으시면은 한 30년 동안 넣으시면은 60, 한 50부터는 평생까지 한 40, 한 50만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되고요. 국민연금은 또 매년 오릅니다. 매년 물가 따라 올라요. 오르고 예로 이제 남편이 받다가 사망을 하면은 배우자한테 60%가 그대로 또 넘겨집니다. 배우자한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꼭 좀 다시 되겠고, 주택연금은요, 요것도 우리 지금 작년 2020년 4월 달에 또 변경이 됐어요. 나이가 60세, 50세 퇴직하고 60세까지 65세 갈라니까 너무 멀죠. 크리바스 기간이 기니까 정부에서 60세 아니다 55세로 낮췄습니다. 55세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또 작년 11월 달에는 또요, 아니 또 상가연금도 아니 상가주택 근린주택도 주택연금 포함이 됐고요. 작년 2020년 12월 달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었습니다. 주택연금에. 우리 주거용 아시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포함됐어요.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연금보다는, 주택보다는 한 25% DC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연금은 주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주택을 예로 7억짜리를 3억 5천에 사서, 그죠? 7억에 맡긴다. 이런 거예요. 자, 5억짜리 아파트를 5억 맡긴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교 안 넣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5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을, 근린주택을 한 2억 5천, 3억 원에 받아가지고, 자, 주택연금 이런 거죠. 1, 2, 3층이 예로, 1층이 상가다 그러면 1층 상가 월세 받고, 2층도 월세 받고, 3층은 내가 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 받으면서 월세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근린주택,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여러 7억짜리를 3억 5천에 받아서 7억의 주택연금 받고 다가구주택에 월수에 많이 들어오죠. 그거를 또 부수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니까 잘 배우시도록. 농지연금은 요거는 이제 전답가수원이죠. 임년 안 됩니다. 전답가수원에 한해서 65세 돼야 돼. 65세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는 농지연금을 몇 개라 하면요. 농지원부가 5년 있어야 돼요. 5년. 농지원부 5년 있어야 되니까 농지원부를 가면 사면 되죠. 1억짜리를 3천에 산다. 그거는 돈 많이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말고 국가에서 우리 준비할 건데 공매의 임대대부에 농지를 많이 빌려줍니다. 1년에 뭐 40만원, 50만원 이래가지고. 그래야 한 5년 정도만 여러분 농지물을 갖고 있으면요. 다음에 노후에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지연금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3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하려면요. 한 9억짜리를 3억에 낙찰 받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2년까지, 지금부터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 보유를 하고, 연접지요. 30개월 이내든지 연접지요. 여러 창원 같은 뭐 고성이라든지 김이라든지 한마이라든지 뭐 요런데, 근데 이제 창원인 사람이 저기 충청도 농지를 낙찰 받아서 농지연금 해둬라, 그건 안 되겠죠. 뭐 굳이 받으라 하면 이사를 가야 될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야 될 거고, 일단 농지연금 받을 때는 자기 그 연접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9억짜리를 3억에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월 300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예로 남편이 조기 사망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120가 살아도 10원도 안 빼고 300만 걷어 주는 겁니다. 농지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정기예금을 3억 해놓으면은 1억당 1%니까요. 한 7만원 나올 겁니다. 7만원. 세금 떼고. 그러면 3억이면 한 21만원 나와요. 20만원 나오는데 9억짜리 3억에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을 맡기면은 300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65살 다 돼야 되고, 농지연금 5년 가있을 거면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63세에 돌싱 돌남이, 한 사람은 3억 있고 한 사람은 농지연금가 있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대길입니다. 최고 좋아요. 그러면은 딱 손잡고 좋은 배우자 맞이하고 매달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해야 될 건 뭐죠?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돼요. 농지원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1억짜리를 3천 사고 3천만 사고 이런 거 말고 매달 한 50만 원 주면 농지원부 자기 동네에 보면 많이 있어요. 농어촌공사 임대가 있는데 그거를 올 배울 겁니다. 그 낙찰 받는 거, 물건 나온 걸 배워가지고
당장 농지 임대 대부 농지를 낙찰받아서 5년 동안 끊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빨리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상가연금. 상가연금은 이제 상가를 수익성 상가를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되는데 이제 그것도 받아야 될 상가가 있고 아차하면은 요새는 상가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상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상가를 받아야 될 거냐. 그것도 차츰차츰 우리 경매에서 이제 실제 물건을 보면서 연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평생현역. 평생현역. 요거는 앞으로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나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신한은행 진장 퇴직했지만은 55세에 매 퇴직하라 해서 퇴직했습니다. 지금도 다 그래요. 55세, 56 되면 은행 진장 다 나갈 겁니다. 나오고 나서 100세까지 할 일이 없어요. 저 같은 우리 신한은행 진장도 많이 그때 같이 퇴직을 했는데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저를 제일 부러워요. 저는 유튜브 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50에서 700불, 500불에서 700불 정도. 매달 저기 싱가포르, 구글에 제가 협력업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그 세계 대기업 구글에 협력돼가지고 그 유튜브 수입에서 한 달에 500불 내지 700불이 매달 외화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외화예금에 들어오는데 그 돈 같으면은 필리핀 가도 살 수는 있겠죠. 그죠? 그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유튜브도 저도 뭐 유튜브 제가 유전 아닙니까 처음에 1년 전에 창원에는 유튜브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서울에 강좌가 4일간 3시간짜리 있길래 갈까 말까 하다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유튜브를 배웁니다. 배우는데 지금 구독자가 참고로 보시면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 구독자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많죠? 28,100명. 그죠? 28,000명. 곧 3만 명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그러면은 두 개를 아마 낙찰받아 올 연말 되면은 시기인데 아마 한 5만 개는 명은 돌파할 공시가 걸로 보입니다. 1억, 그죠? 나머지 두 개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5천만 처음에는 원입니다. 10명, 20명 때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공시가 1억이 좋아요 주택 눌러주세요. 수에 구독이죠, 포함 안 구독. 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맞습니까? 10명, 이런 20명 행정 시즌 거예요. 28,000명.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답변으로 주택수 듣고 합산 있고요. 및 중과 지배 주택에는 농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해도 좋아요. 유튜브를 하든지 그래서 평생 직업을 여러분들이 살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평생 현역 요거를 여러분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 뭘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뭐 특가해서 뭘 하든지 좋습니다. 요새는 멍멍이만 멍멍이 마음만 잘 읽어도 텔레비에 매일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돈도 잘 버리고. 그래서 멍멍이만 친구 잘해도 먹고 살고 뭐막 주택이 있으면 돼. 주택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신한은행 저도 이제 상고를 나와가지고 옛날에 은행 갔어요. 은행에 원래 저는 조은에 입회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야간대를 갔죠. 은행 갔으니까 그때 이제 상고를 못 가고 상고를 간 거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문고등학교하고 상고를 갔죠. 그래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로 상고를 가서 은행을 가서 야간대를 가게 됐고 퇴직을 하고 이제 법학 석사, 법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살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꾸 놀면 안 돼. 알겠죠? 뭐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일거리가 있으면은 제일 즐거워요. 일거리가 있으면은 제일 즐겁고 배우시면은 그때 굉장히 젊어집니다. 젊어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오신 분은 대학교, 창신대학교 있죠? 창원 때문에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뭐 이런데 해서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졸업생들은 석사 가죠. 여기 경남대학원에 부동산 법무학과 있어요. 부동산 법무학과. 이런데 부동산 전공이니까 막 그런 데 입학을 해서 하다 보면 저처럼 또 법학과, 경남대학원의 법학과를 가서 또 마칠 수고 법학 박사를 또 진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할까 말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자. 알겠죠? 자, 오늘부터 마음의 목표를 딱 정하세요. 그래서 경매 입문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고 또 멘토와 멘티 관계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버가 28,000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거는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수강생들은
정말 접근이 잘 돼요. 문자도 잘 오고, 저도 문자 뭐 여러분들 앞으로 한 50분, 100분 받을 겁니다. 문자 가죠, 문자 오죠, 뭐 이래 하면서 계속 교류가 있을 거예요. 있고, 또 수료를 해도 서성과 제자의 관계는 한 번에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두고 차지 않는 한은 저도 차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면 저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학원에 조금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1페이지 봅니다. 129기가 올 개강이 되죠. 개강이 돼가지고 온라인 반이 이제 지금 한 90% 지금 학원에 거의 다 지금 전국에서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오고 지난 봄에는 난리가 났어요. 봄에는 뭐 전라도부터 부천, 광주, 광역시, 제주도 비행 타고 오고 난리가 이거 꽉 찼습니다. 그죠? 난데 지금은 거의 온라인 반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온라인 반은 좋은 점은 여기 이제 교재는 이메일로 갑니다. 그러고 단체 카톡에 이제 주로가 들어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PC, 대형 TV도 볼 때 되고요. 요거는 일주일 동안 반복 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오늘 강의한 거는 요번 일요일날, 금주 일요일날 밤 10시까지 보도록 끝났어요. 그럼 목요일엔 거는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밤 10시까지 보도록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부부간에 들어대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하시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온라인 반을 해야 되겠다 하면 됩니다. 둘 중에 택일 하면 됩니다. 택일 요 같은 저 같은 하면 안 되고 택일 해갖고 나는 온라인 반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원장님 저 우리 창녕부 두랑 찍었죠? 네. 두랑 찍었지? 네. 원장님 찍었으니까 자 거리가 멀면은 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통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온라인을 돌리면 됩니다. 중간에. 자, 18회차. 오시면은 몇 회차 한다고요? 18회차입니다. 상당히 좀 길어요. 기간이. 길고, 요 18회차 강의는요, 제가 지난번에 이 책자가 있습니다. 원래 책자는 요거죠. 요거. 원래 요건데, 요거를 이제 업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요거를 전 과정을 내 나름대로 18회 뭐 법정 상권 유치권까지 전부 다 넣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으니까 이 교재 하나 뗀다. 우리 수강생들이 교재 하나 마스터 시킨다. 이런 각오로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강의는 좋은 교재로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이런 교재 있죠. 20페이지, 보통 20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좀 작는데 보통 막 25페이지 되는데 요것도 저는 3, 4일을 밤을 셉니다. 여러분은 들렁그냥 봤죠? 받고 프린트하면 되지만은 저는 지금 3, 4일 동안은 찾습니다. 찾고 또 교재를 계속 바꿔요. 또 특히 최근에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찾아내요. 찾아내서 낙찰이 임박한다든지 좋은 거 여러분한테 교재로서 좋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막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런 이제 좋은 교재를 만들어야 좋은 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반은 수강 중에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은 무료로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도와주죠. 입찰할 때 어떻게 해라 말아라 뭐 많이 써라 작게 써라 많이 제가 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강 하시는 분은 앞으로 한 20% 드셔야죠. 재수강. 그 다음에 2명 이상은 이렇게 10%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가 있어요. 유튜브 무료 보는 거 이 교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수강생만 50% 할인합니다. 일반인들은 20% 할인. 5건에 40만 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5건에 25만 원이니까 요거는 이제 사셔가지고 그럼 사면은 요거는 5기수 강연기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5기수. 여러분 한 기수죠. 한 기수인데 곱하기 5배 되는 기수의 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강부터 요거는 605강까지 현재 다 올리라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05강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를 다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자는요, 오늘 프롬이 여기입니다. 프롬이 여기서 해서 일주일 하고 또 2부가 또 3월 18일부터 또 개강이 되면서 또 하고, 그럼 결국은 4월, 오늘 오신 분은 4월 15일까지. 그러면 지난 기수는 3월 15일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봅시다. 제 논문은 이거예요. 박사 논문이 MPL입니다. 부시의 거, 이 논문이고, 석사 논문은 경공매 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제가 많이 알려드립니다. 공매.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페이지 봅니다. 2페이지 3번.
책은 원래 제가 요거를 썼어요. 원래 요거를 백과사전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교재를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자, 요겁니다. 샘플은 요거 알겠죠? 요거를 처음에 은행 퇴직하면서 제가 이제 은행의 여신관리부 본점에 7년 했거든요. 그때 좋은 자료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출판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한 5년 강의를 했고, 요거를 가지고 한 5년 했고, 그죠? 지금은 이제 요거를 다 쓰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이렇게 프린트해서, 그죠? 추려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로 25페이지 한 18일간 들으면 한 400페이지 조금 넘을 겁니다. 400페이지 총 다 하면은. 자,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논문이 요거는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 논문 요거는 이제 경공매 제도 문제점이죠. 개선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공매를 잘 배울 겁니다. 공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MPL 부실채권 쪽도 배울 겁니다. 부실채권. 자, 그래서 이런 교재나 이런 거를 논문은 학위 논문은 이런 참고로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 가시면은 프린트도 되고 다운도 됩니다. 그죠? 프린트 되고 리딩 되고 프린트 되고 다 됩니다. 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MPL 원장님 MPL 논문을 좀 다운받아서 다 다운 됩니다. 그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게 뭐 제 거 아니라도 다른 사람 거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학술 연구 리스입니다. 리스 키스가 아니고 KISS가 아니고 RISS입니다. RISS 가시면은 다 이게 대부분 다 90% 이상은 다 여러분들 프린트 될 겁니다. 좋은 자료, 법정상권, 유치권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좋은 자료가.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세요. 자, 넘어갑니다. 5번 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120입니다. 공항에 가면은 체크가 안 된대요. 100살 넘어가지고. 이 발끈기 안 된대요. 100살 넘은 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작년에 2019년 8월달이구나. 그때 벌써 강의가 150회 샀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80회 강의합니다. 지금 120인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30분, 40분은 서가고, 나머지 3, 40분은 앉아서 하시고, 지팡이도 아직 안 찍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 뜨거워진다. 그죠? 올해만 강의는 이 8월달 말일인데 150회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익히고 배우면 되는데 그냥 퍼져버리면 제일 제가 미운 사람이 시골에서 개 한 마리 하고 친구하는 사람. 제가 제일 미워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젊어지죠. 시골에 가서 개하고 친구하면 10년만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죠? 몸이 팍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100세까지는 최소 달려야 되겠다. 그죠?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요. 특히 여성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거의 절반은 100세 산대요. 특히 여성들. 지금 50대 여성들. 50대, 90 몇 살까지 사는 거는 거의 막 절반이 넘는데. 제 이야기 아니고, 고려대 박영석 교수의 있어요. 통계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책자입니다. 여기 이제 5지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한 40만원, 20% 드시라고. 여러분들 몇 프로겠죠? 수강생들. 오지? 50%입니다. 50%. 25만원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셔가지고 꾸준히 집에서 또 듣고 그냥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세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넘겨가면서 이래 봐야 더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집이 나왔습니다. 605원까지 5집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노년 부부가 월 적정 생활비가요. 우리가 전국은 225만원, 서울은 270만원.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최소 300 정도는 된단 말이죠. 부부가 노년에 살라고 하면은 300 있어야 뭐 핸드폰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300이 아니고 우리는 목표를 먼저 정했잖아요. 1인당 500을 정했죠. 500 정도 받으면은 신랑이 애미고 하면은 사모님께서 한 판 붙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5만 원도 없는데 붙어갖고 집안 손해라. 그죠? 그래서 500 될 때까지 꾹 참으세요. 일본의 여인처럼. 일본의 여인들은 한 60세까지 참는데요. 퇴직만 하면은 그때 이제 막 이혼 소송이 엄청 들어온대요. 일본에서는. 네, 그동안 억압에서 죽을 뻔했다. 이제 이혼하자 이러면서 막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500만 원 돌파하고 한번 붙으세요. 자, 하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1인당 500만 원은 돌파해야 되겠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 써놨네. 50세 7 중 1명은 100세까지 산다 해놨고요. 중간에 잘 보니까 50세 여성 절반이 93세 이상 산대요. 지금 현재 50세 이상 대가하시는 분 있죠? 2명 중에 1명은 90세 이상 산대요. 통계청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통계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그죠? 준비해야겠다. 지금 50세 여성 절반이 93세를 넘긴다. 그죠? 참 대단하더요. 자, 그 다음 봅니다. 9번.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요, 이 경매를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대법원 무료 사이트, 경매의 무료 사이트가 있고요. 공매의 무료 사이트, 경공매의 유료 사이트. 자, 우리는 대법원도 봐야 되고, 온비더 공매도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묶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구독션이 있어요. 그 구독션, 구독션에서 보면 됩니다. 전국을. 그래서 이제 유료가 아무래도 잘 되어 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를 여러분 친구입니다. 친구. 프렌드. 그죠? 여러분의 친구가 앞으로 주로가 여기서 많이 거의 90% 여기서 볼 겁니다. 구독션 사이트에서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박을 찾고, 그죠? 월 500만원 연금을 빨리 만드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도구로. 자, 하나 이제 사례를 10번하고 11번입니다. 10번은 낙찰을 받아서 요거는 이제 월세를 좀 받다가 2억 5천만원 수익 내고 이제 넘긴 사례고, 11번은요 매달 요거는 낙찰을 2억 1600에 받아 가지고 현재 월 330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 사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11에 5669 한번 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11에 5665 봅니다. 자, 여기에 이 걸린 상가입니다. 그죠? 창원에 있는 걸린 상가가 좀 전용이 많아요. 165평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요 상가가 있어요. 상가는 심플하죠. 조금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여기가 신한생명이 반을 쓰고 있고 반은 비어 있습니다. 신한생명이. 자, 근데 보통 상가를 이렇게 답사러 갈 때 요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뭡니까 이거? 세콤 이런 거죠. 캡스 사고 이런 게 있으면은 주로가 자기들이 딱 그 안전 들어올 때는 이런 거는 주로 서울 본사에서 다 홀딩 본사에서 점포 개발고 이런 데서 한 데거든요. 찾아가지고 점포 주로 이제 계약할 때는 많이 물어보는 것이요. 주차를 많이 물어봅니다. 주차.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차고 관리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가낙찰 받을 때 주차가 잘 되는지 관리비가 싼지 그걸 잘 물어봐야 돼요. 그죠? 특히 주차고 관리비. 서울에 부천에 우리 수강생이 한 5억짜리 옵스텔을 낙찰을 받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옵스텔은 꾸짖대요. 옆에 세게 들었었대요. 옵스텔 아주 세겠는데 근데 자기 옵스텔이 더 임대가 좋대. 가격도 좋고 이거는 100% 차가 있고 새 옵스텔은 3분도 안 찬대요. 왜냐 했더니 자기 옵스텔은 한 호실에 주차가 대수가 2대래요. 옆에 호실은 하나밖에 안 된대. 그래서 부장님이 이 사무실 구하놨다가 옆에 보면 한 대밖에 안 되거든. 그럼 사장님 주고 내 주고 나면 사장님 주고 나면 내게 차가 될 데가 없어. 근데 옆에는 2대가 된대. 그래서 요 무시해피고 요 계약이 알겠어요? 그래서 주차가 잘 돼야 돼. 주차. 저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꼭 물어보는 것이 주차가 몇 대 됩니까? 이걸 다 물어봐요. 그리고 관리비 얼마입니까? 매달 관리비. 관리비가 세면은 또 실하죠. 자, 거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낙찰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절반은 비어 있어요. 그때 우리 함안에 갈 때 우리 수강생들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답사 갈 때 제가 낙찰 받아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였는데
요게 한 5억짜리가, 그죠? 1차에 한 5억 2천 되는 것이 절반 떨어지니까, 그죠? 절반 떨어지니까 딱 한 명이나 잡았습니다. 이게, 받아가지고, 요분이 요거를 임대를 쓰다가, 그죠? 임대를 쭉 쓰다가, 이분이 낙찰받고 혼이 난 거는 여기에 엘리베이터비가 한 2억 5천 들어갔대, 10층까지. 그래서 자기 모가치가 한 2,500만원, 10분의 1이니까 2,500을 추가 부담했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막 크게 없었는데, 그래서 임대를 5억에 한 500 정도 받았습니다. 받다가 한 4년 정도 쓰다가 돈이 급해서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낙찰받고 5억 2천짜리를 그냥 요리 낙찰받고 거의 막 요렇게 팔았다 보면 됩니다. 감리가격에 팔았는데 세금이 문제겠죠. 세금. 그럼 1년 미만이면은, 자, 1억을 버리면 상가는요, 1년 미만이면은 1억 버렸다 하면은 5,500.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 되면은 4,400. 2년이 지나면은 2,200. 자, 외우세요. 상가는 1억을 버리면은 1년 미만이다 5,500. 1년이 지냈다 4,400. 2년이 지냈다 2,200. 자, 됐죠? 5,500, 4,400, 2,200. 세금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잔금을 2년 지난 날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알겠죠? 조금 예로 15개월 만에 내가 파는데 16개월째 잔금 받으면 44%죠. 15개월째 파는데 25개월째 잔금을 받는다. 10달 뒤에. 그러면은 세금이 2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절반이 줄이죠, 세금이. 그래서 보통은 조금 느리는 게 좋아요. 잔금 받는 것도. 자, 그렇습니다.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한 2억 5천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복잡하게 막 써놨습니다. 관리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써놨는데 이건 무시하고요. 일단은 이런 거를 낙찰 받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더 좋은 거는 오히려 11번 같아요. 내 느낌에는 12에 6840 봅니다. 요것도 절반 정도 팔렸죠. 절반 정도. 그죠? 이거는 옵스테 되나더요. 옵스테 12에 6840 봅니다. 자, 요거는 이 양덕동에 있는 우리 옵스텔입니다. 조금 요도 평 좀 크네요. 자, 옵스텔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6층 7층 6층 7층이 지금 경매 놓은 겁니다. 6층 7층 현대 옵스텔인데 6층 7층이 경매 놓아 가지고 6층에는 롯데 손해보험에서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금융기관이 비대면이 자꾸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은행이 점포를 장기적으로는 한 80% 줄인다. 1000개 같으면은 800개 줄이고 200개로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인원도 50% 줄이겠다. 지금 그래서 롯데 손보 이런 보험사 금융권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 경매를 넣으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전세를 9억 줬어요. 9억을 줬어요. 9억을 줬는데 보통은 이 금융권들은요 전세권 설정 아닙니다. 건전한 설정이에요. 건전한 설정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세를 9억 돌아 이렇게 했어요. 전세를 9억 달라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여기 이제 1번 6층이 1번이고 물건번호 1번이고 7층은 물건번호 2번입니다. 2번 이 물건번호 그래요. 자, 1번만 보겠습니다. 자, 1번을 이래요.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4억 천짜리. 여보야 몇 등 했노? 되었습니다. 1등 얼마 몇 명 들어왔는데 네 번째 얼마 더 썼는데 5천만. 그게 여보야고 짭니까? 당신하고 부동산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아무도 안 찾는 거 당신은 뭐 한다고 5천 더 준노? 그냥 100만 원만 더 쓰지. 이런 겁니다. 그래 한 판 붙었겠죠?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미납하면 앞으로 미납하면은 요게 10% 뛰다 봅니다. 2,090만. 있죠? 10% 띄었어요. 그러면 미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한 달 뒤에 잔금을 내라 했는데 안 내니까 또 한 달 뒤에 경매가 나옵니다. 6월 달에 나왔어요. 이때 팔리느냐? 잘 안 팔리는 게 많습니다. 야, 저 문제가 있네. 이럽니다. 문제가 있네. 한 명 들었는데 미납을 보니까 저게 뭐가 안 좋으니까 뭐 유치한.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가면은 또 멋이 막 들어옵니다. 4명이 들어오죠. 무거이 좋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에 아시는 분이 낙찰 받아요. 그래서 낙찰가를 보니까요. 이분은 2억 1600인데
자, 5차에 사도 될 금액을 조금 뛰어넘습니다. 전차 가격.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6차를 무시하고 5차 사는 게 좋아요. 알겠죠? 욕심을 좀 내면은 해야 되지. 자꾸 너무 싸게 물러가면 안 돼. 너무 부동산을. 그래서 이제 이분이 2억 1600 했는데 다행히 이분도 뭡니까? 거의 100만 차이도 안 됐죠? 떨어버렸죠. 이분은 떨어지고 자기가 2억 1600 낙찰됐어. 자, 낙찰돼 가지고 롯데 손해보험 가서 월세를 500 돌았겠대요. 그러면 내가 6천을 낙찰 받았으니까 임대를 낳겠다. 이랬대 롯데 손보에서 세다. 이래갖고 7천 가버렸어요. 7천은 한 300만 원 정도 달라는 거예요. 7천. 그래서 7천이 가버리고 자기는 임대를 못 놨는데 그러고 이제 요거를 자 이렇습니다. 아, 원장님은 난 돈도 없는데 꼭 이게 2억 1600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물건이 좋으면 소개하면 돼요. 소개하면은 수고비를 줍니다. 경비를 많이 배우면은. 그럼 이런 거 하나 하면은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고비를. 그죠? 자, 그래서 이분도 우리 수강생, 수료생인데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해줘갖고, 그럼 이 받은 사람은 임대를 어떻게 놨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10층가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거기서 내려와갖고 6층을 반 쓰고 또 반 임대 납부 해가지고 결론은 보증금 1억에 월 330만. 이게 2013년도니까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네, 이분 잘 알거든요. 박성봉 씨를. 식사도 같이 했으니까. 아는데, 이 정도 받으면은, 자, 2억 1600 받으면은, 대출은 그때 보통 한, 이런 경우는 한 80% 됩니다. 낮게 날짜 받으면은. 그럼 내 돈이 20%, 취득세가 5%. 그래서 25% 정도 있으면은, 됩니다. 보통은 낙찰 가격에서. 그래가지고, 이따가, 예로 대출 2억 받으시라. 2억 받으면은, 자, 이릅니다. 대출 1억에 지금 연 보통 높게 봅시다. 4%. 4% 보면요.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1억에 30만원. 그러니까 뭐 2억 빌리면 한 달 60만원이죠. 60만원. 그러면은 보증금 1억 받았으니까 지 투자된 거는 완전히 다 뺐어요. 빼고 한 5천만 남았어요. 5천만원 통장에 남았어요. 그 다음에 330에서 60만원 빼면 한 달에 270 남죠. 그게 지금 7, 8년 들어옵니다. 계속. 대출에 제하고 270만 원이 한 8년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뭐 괜찮죠? 그죠? 아저씨 많이 벌어주고 왔자 차포 마상 뛰고 하면 270만 원 가오는데 그걸 이분은 요거 낙찰받아갖고 벌써 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8년째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 이제 상가가 심플한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도 상남이 굉장히 번화하거든요. 노래방이 많아요. 노래방 같은 거 낙찰 받아 놓으면은 석 달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년 안 들어와요. 알겠죠? 또 2달 들어와요. 또 1년 안 들어와요. 이런 게 많아요. 노래방 같은 거는. 그래서 상가를 보통 사무실 받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사무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대수가 넓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작은 거. 그런 걸 다니시면서 검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세요. 그럼 이런 거를 근린상가 옵션 어떻게 검색하느냐? 간단하죠. 집에 가셔가지고 구독션 들어가서 경매 검색 누려가지고 물건 종류에 여기 주거용 사원이 있죠. 사원은 바로 밑에 근린상가 이겁니다. 월세 340 받는 거. 자, 요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한 900개 나와요. 상가가 전국에 나오는데 특히 힌트를 주면은 이런 겁니다. 일이 떨어진다 뭐 뜨는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뭐고? 주거로 쓰나요? 걸린 상가인데 2억짜리 전세가 주거로 들어와 있네. 이건 아마 위반 건축 아닙니까? 위반 건축은? 건축물 아니고 뭐죠 이게? 원래 용도가 뭡니까 이게? 사무소죠. 자, 서울에 사무소인데 상가로 쓰고 있어. 그죠? 상가인데 주거용 2억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쓰다가 이제 위반 건축 걸리면은 이행강제금을 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이제 참 이것도 임대도 많이 나왔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상가를 보시고요. 이게 막 있죠.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낙찰 받으시면 안 돼. 이런 건 좋네요. 월세가. 그죠? 월세가 어느 정도 막 움직여 있죠. 보기를 하고. 보통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비어 있는 게. 비어 있는 거는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런 거. 조사된 임차가 없다. 이런 거는 물론 1층은 좋아요. 좋은데 1층이라서 좋기는 좋은데 1층에 거린 상가라서 전용이 14평이다. 그죠? 분양이 충분히 되어 있죠. 좋기죠. 지금까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가 경매는 옵니다. 그럼 뭐 돈 될까 안 될까 이거? 여러분 낙찰 받아도 이 빈 상가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런 백화점 상가 이런 것들은 아차하면요 전부 다 그냥 슬럼화 됩니다. 그죠? 막 관리비만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학생 보기에는 저 부산에 어느 시대 낙찰 받아 사가지고 20년 전에 와이프한테 명의를 해주세요. 20년 동안에 관리면 돼. 월세는 안 들어오고. 와이프가 미워 죽는 거야 지금. 월말만 되면은 봉급 들어오면은 관리비가 20만원 매달 빠져. 그게 한 20년 빠져 나간대. 월세가 100만 들어오고 20만원 빠져 나가면 괜찮죠. 근데 월세가 안 들어오고 관리비 빠져 나가는 이런 상가를 찾으면 조심해야 된다. 특히 백화점식 상가. 그래서 비어 있다. 우리는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알겠죠? 이런 거는 좋죠. 이마트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아마 월세가 비었을 겁니다. 예로 뭐 100만원, 200만원 이마트 이런 데는 장사 잘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빈 상가 말고 잘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아파트 낙찰 받아요. 받아가지고 한 2년 만에 1억 7천만원 이제 버린 사례입니다. 낙찰을. 지도는 별로 안 들어갔어요. 별로 안 들어갔어요. 자, 봅니다. 13회. 자, 이거 보시죠. 그냥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남의 임해동의 아파트인데 보통은 이렇게 낙찰돼야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우리 수학생 낙찰 받는 거는 밑에 보면요. 이렇게 낙찰 받아요. 3억 3,300에 싸게 받습니다. 왜 그럴까? 5억짜리 왜 이렇게 받을까? 이런 거는 선순위 전입자였어요. 선순위 전입자.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담보 잡히기 전에 건전항 설정하기 전에 미리 전입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겁난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여러분한테 선순위 인수가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9를 발휘했는데 우리 수강생은 요걸 본 겁니다. 수강 와가지고 10에 1.3만 봅니다. 2012년도입니다. 1735 사건입니다. 한번. 자, 분당에 임해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임해동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수강생 49기네요. 수강생이 이제 낙찰 받은 거냐 봅니다. 자, 아파트 보는 방법은 요거를 잘 봐야 돼. 전용이 25평, 뭐 분양은 보통 32평, 34평 있죠. 그겁니다. 등기부 면적이니까. 자, 이래서 5억짜리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4억에도 주차되고 3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원장님, 요 3억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3억 있죠. 왜 아까는 막 높게 팔렸잖아, 하나는. 근데 얘는 낮게 안 팔리고 있어요. 원인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성경 아파트인데, 이 좋죠, 지금. 좋습니다. 자, 여기 원인은, 자, 우리 항시 있어요.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이 있어요. 우리 구독신에 보면은, 뭐 등기부 현황에 보면은, 임차인 현황에 전입자가 있고요. 등기부 현황에는 건전항이 있어요. 건전항. 그러면 건전항 일자보다, 이게 1번이죠. 1번 건전항. 요거 날짜보다도 빠른 사람을 찾습니다. 있죠? 있대. 이게 이제 겁난 겁니다. 이게 금액이 미상이거든. 이게, 요 보니까, 요 빠른 사람이 전입은 데가 있는데, 금액이 미상입니다. 미상. 그러면은, 이거는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자,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은행에 담보 잡히기 전에, 건전항 하기 전에, 전입자가 있더라, 전입자가 있더라. 그 양입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조사를 하죠. 어찌 됩니까? 세입자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가야 돼. 여기서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은 무조건 끊습니다. 사생활 보호 있는 게 좋으셔. 사생활 보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인지 뭐 아예 그냥 무시해줍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끊습니다. 다 끊어줍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 휴가를 내가지고 직접 여신관리부. 그럼 이 서류도 요런 서류는 여기 없어요. 어디 가십니까? 이제 경매 들어가면. 우리 건조당 가지고 경매 넣으면 뭐죠? 임의경매. 여신관리부 여기 가 있죠. 서류가. 그럼 여기 가면 안 돼. 그럼 여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고. 담당자가 누구냐고. 대강 파악되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케이드 타고 아침 5시 반에 타갖고 9시에 도착, 10시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찾아서 은행에 담당자를 타려면 은행의 직원은 여신관리부는 손님 잘 안 오거든요. 경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7년 근무했어요. 여기. 잘 안 옵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왔어요. 예쁜 아가씨가 오면 좋은데 이상한 머스마가 툭툭 들어왔어요. 그 물어본 게네 자기를 찾아. 그래 이제 책상에 앉혀놨고 보통 커피는 줍니다. 보통 가면은 한 주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지금 창원에 새벽에 휴가 내서 이렇게 왔는데 다름이 아니고 좀 보자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가를 내서 창원에 새벽 5시 반에 개대 타서 지금 서울까지 왔는데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세입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가족이다. 자, 채무자가 뭡니까?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뭐 다르죠? 이게? 채무자는 뭐고 소유자는 뭡니까? 채무자는 김씨고 소유자는 이씨고 말들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이런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한 사람이 채무자고, 그럼 뭐 대출을 1억씩 빌려당기나 뭐 담보를 접해라 이럴 때 담보를 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제 보통은 거의 90% 갔는데 다르죠. 지금 김씨고 이씨고 이랬죠. 그러면 김씨한테 그러면 이씨하고 바로 직거래하면 되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그걸 안 해요. 김씨를 채무자를 하고 담보를 넣는 사람을 소유자를 합니다. 담보 제공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담보 제공자가 빚이 은행에서 경매 넣어가지고 모자라면 추궁을 연대보증 책임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아마 담보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추가 연대보증 이런 건 입보 금지입니다. 담보 제공자는.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가족이 살더라. 그때 당시에 임차가 안 났다. 자, 그럼 이러면 뭐입니까? 건조당 뒤에 임차인이 생기는 것은 요거 뒤에 생기는 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구순입니다. 구순이. 여러분 선수만 챙기면 돼요. 설정하기 전에만 챙기면 됩니다. 뒤에는 임대를 놨든지 팔아먹든지 제2건조당 제3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없다 일 보고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등이 됐어요. 그럼 이 정도 1등이 되면은 한 달 뒤에 돈을 넣죠. 한 달 뒤에 보통 넣습니다. 넣으면은 이 아파트 이런 거는 전세가 한 3억 나는데 문제거든요. 그럼 10%만 넣어비면은 나머지는 그냥 전세 같은 거 웬만하면은 들어옵니다. 근데 잔금을 넣기 전에 아파트에 전화번호를 적어놨대요. 근데 잔금을 넣으니까 바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잔금 넣고 이래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허무룡 씨 맞습니까? 예. 이랬더니 우리 이사했고요. 다이얼 번호 몇 번이니까 입주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이야, 진짜 전화 왔어요. 저한테. 허물을 통해서. 술 마시는 오래요. 명도가 다 끝났으니까. 그래갖고 상담에 대가 참치 가서 이제 내가 저녁을 8시에 딱 숟가락 나니까 8시 1분에 전화 왔어요. 술 물어 오라. 이놈이 전화하면 좀 일찍 하든지. 그죠? 자, 그래갖고 그때 우리 한 7, 8 모여갖고 대가 참치해서 술 한잔 했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명도가 쉽게 끝났어요. 끝나고 임대도 잘 대비고. 그죠? 아마 잘 넘어. 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 주택에서 집을 다 아버지 준 주택을 아파트를 날려버렸어요. 주식해가지고. 각방 쓰고 있었어요. 100km 울트라 주자인데 마라톤 주자입니다. 답사는 아마 전국의 최톱일 겁니다. 잘하는 사람인데. 그 요거 낙찰받았다. 무주택자다. 몇 년 뒤에 팔아야 세금이 없습니까? 2년이에요, 2년. 2년 뒤에 팔았어요. 봄에 파니까 2013년 1월달에 잔금 넣고 봄에 파니까 2015년도 봄에 팝니다. 봄에. 얼마 파느냐? 5억 천에 팔았어요. 여기서 1,000만 더 붙여서. 자, 그럼 한 1억 7천 남았죠. 그거를 와이프한테 수표를 건네줍니다. 그날부터 각방이 해제가 되고 합방이 됐다 하면. 자,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여기 이야기만 하면은. 왜 흘릴까?
5억이 지금 10억 됐어요. 그만 전세를 2년, 그만 세입자가 그때 그만 2년 더 있다가 하면 더 좋았는데, 그만 파는 바람에 지금 10억 됐어요. 그럼 그때 333 콜에 사가지고 지금 10억 됐으면은 정말 잘 된 거죠. 성공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나 예.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세입자가 채무자 가족인데 채무자 가족은 임차인이 됐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됐고 아,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채무자의 가족이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채무자는 부인합니다. 채무자는. 근데 예로,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김씨인데, 김씨의 배우자가 나 이씨하고 전세 계약해서 3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조금 논란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조사 나갈 때 벌써 서류가 있잖아요. 전세가 없다 그러면 확인이 됐고, 그죠? 자기들끼리 확인이 다 됐고, 지금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임대인하고 소유자고 둘이 그랑 찍어라, 공짜 산다 찍었다. 근데 나중에 전세가 3억이 딱 하면은 지금은 부인합니다. 대부분 판례가 3년 전에 나왔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은행에 대출을 할 때는 공짜 산다, 무상에다 해놔놓고 나중에 경매들 하니까 전세가 3억이 돼요. 2억이 돼요. 이거는 안 맞다. 그죠? 그럴 때는 은행에서 큰일 났죠. 전세가 3억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은행에서는 보통 경매 과정에 알려줍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낸 임차인이다, 전입자다. 그렇게 답을 주면은 법원에서는 인도명령도 바로 받아줍니다. 나가야 됩니다. 판례에서 나가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된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짓말하고 은행에 써준 거 있죠. 써주고 도항적 인감 띄고 다 해놔놨고 나중에 가서 전세가 3억이 내면 그거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지금 낙찰받아도 돼요. 자, 됐죠? 지금은. 그렇죠. 무상거주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한 12년 했는데 한 9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은행에서 준 거니까 은행 낙찰받고 나가라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소유자들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선수 될 수 있다. 낙찰 받지 말았겠죠. 그건 3년 전부터는 낙찰 받아라 겁니다. 받아라 겁니다. 지금은 누가 받던 건지 아냐? 경매 과정에 매각물건 명예서나 이런데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은행에서 확인서가 들어왔다 하면은 그거는 문제없다고 낙찰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한 1억 7천을 버렸는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기 아시겠죠? 5억짜리가 10억 돼버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또 하나 물어보다. 여러분이 여러 수도권에 있는 데 가셔가지고 전세 돈 한 2억 있어요. 집 장가를 가죠. 1억 5천 정도 있는데 그때 아파트를 사가는 게 좋을까? 그만 전세 사는 게 좋을까? 대출을 좀 받고 아파트 사는 게 좋을까? 전세로 넘어가는 게 편할까? 대부분은 절반은 전세를 갚습니다. 절반은 대출 안고 아파트를 사요. 그러면 한 5년 뒤에 보면은 전세로 1억 5천 2억 준 사람은 5년 뒤에도 1억 5천 전세밖에 안 줍니다. 돈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대출을 안고 간 사람은 한 2억 정도 대출 안고 간 사람은 이게 그만 2억 5천에 산 이 아파트가 5년 지나면은 거의 5, 6억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 사례도입니다. 자, 공매를 배웠어요. 용인 수지의 백산 아파트인데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경매를 아시는 분이 공매를 아시는 분이 산 거죠. 샀습니다. 사가지고 전세가 좋느냐 대출 안고 아빠 사느냐 이래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공매를 배웠으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한국가스공사 사택입니다. 가스공사 사택에 비어 있었죠. 비어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조금 높게 써갖고 낙찰이 됐는데 2배 정도 매도가 됐어요. 작년에. 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한 2억 6천 정도 이게 수익이 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여러분 전세를 갖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뭐 쉽지 않습니다. 돈이 전세 돈 들어있는 거 빼가지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애초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 돈하고 자기 갖고 있는 결혼 자금 있죠? 전세 살 거, 부모한테 받은 거. 그거 하고 대출을 안고 사버려야 됩니다. 그때. 사는 게 좋아요. 사가지고 한 5년 넘어가 버려야 되지.
그냥 전세돈 들어가면 그걸 또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빼가지고 은행에 잔금 치르려고 하면 전세돈 어찌 뺍니까? 전세돈 들어가는데. 그죠? 그럼 뭐 은행에 또 경매 낙찰을 받아도 이게 뭐 한두 달만 명도가 덜렁덜 되면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다고 또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텀이 딱 있으니까 이 돈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세돈 그거는. 그거 가지고 집 산다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전세돈을 주면은 그 돈 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입주하는 거로. 그렇게 해야 대출을 받고 해야 그게 쉽지. 전세 들어갔다가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면은. 그래서 낙찰을 그래서 이제 경고비를 빼야 돼. 배우시면 쉬워요. 전세 또 어떤 거는 전세 또 요거는 비어 있어서 다행인데 이런 공매죠. 이런 공매입니다. 공매 용인 수지의 벽산타워인데 비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 돈을 또 100%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싸움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소액보증금도 일정 받는 사람은 명도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가면 커피도 다 주고 그죠? 한 달 뒤에 제가 소액보증금 2천만 3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원장님, 공매를 왜 배워야 됩니까? 공매를. 왜 배웁니까? 공매를 여러분들. 밥 먹고 공매 왜 배우면 그냥 안 배워도 되지. 공매가 똑같은 물건이 나오도 대부분 쌉니다. 경매보다. 낙찰가가 낮아요. 응찰자 수도 작아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위에 보세요. 1번, 2번 상가를 보면은 경매입니다. 그죠? 경매인데 1억 1200 이렇게 나옵니다. 4천, 5천. 자, 요거는 공매인데 3천인데 7천액입니다. 벌써 4천만 차이 나잖아요. 청수만 다르지 똑같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상가인데 여러분이 4천 더 주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3, 40%더 주고 살게. 그래서 공매가 이것도 혼자 들어갔거든요. 우리 수강생입니다. 법인 명의로 사고 자기가 낙찰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보면은 이거를 경합이라고 하는데 공매 낙찰자가 경매보다 4천만 원 저가에 낙찰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공매는 응찰자 수도 작고 낙찰가도 대부분 낮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경매에는 다우주택 보면요. 예상 배당표가 쫙 나와요. 공매는 안 나와. 헷갈려. 이게 뭐 선순위가 얼마인지 후순위가 얼마인지 이게 주판 낚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공매약관. 정말 좀 고수 좀 돼야 공매를 이게 풀어나가지. 일반인들은 그만 세입자가 뭐 매매 있고 사면 그만 헷갈립니다. 저게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부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매에 낙찰받으면은 경매보다는 훨씬 쌉니다. 알겠죠? 싸고 그 다음에 응찰자 수도 경매 똑같은 물건이 경매 놓으면 한 10명 들어올 거 공매 놓으면 2명밖에 안 들어가요. 경매는 3억에 팔릴 거 공매 가면은 2억 4천에 팔리고 그래. 아파트라도. 알겠죠? 자, 또 옵니다. 자, 15번 잘 보세요. 공매에서 그죠? 공매에서는 1억 4,180만원 한 명 들어오고 경매에서는 11명이 2억 3천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경매, 공매. 자, 이 모텔입니다. 모텔. 숙박시설인데 이 대구 사람이 공매에 샀어요. 사가지고 이 사람이 경매당 열흘 뒤에 경매가 이어갑니다. 그럼 얼마 팔리느냐? 07에 3588 볼까요? 자, 공매에서 1억 4,180에 산 사람이 법정갑니다. 마산에 앞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여기 와서 요 모텔을 삽니다. 모텔. 요거를 모텔 요 샨당 영화 사요. 사는데 요때에 얼마에 팔려 그러면은 2억 11명 들어옵니다. 2억 3천에. 아까 공매는 뭡니까? 한 명에 1억 4,800이죠. 공매는 경매는 11명에 2억 3천에 한 9천만 차이. 9천만. 그럼 이거 사지 말라고 경매 살 겁니까? 똑같은 조건이면은. 알겠죠? 그러면 왜 경매하고 공매 왜 따로 떨어지느냐? 자, 이런 거네요. 은행은, 여기 건저당은 어디 갑니까? 건저당은. 법원 가는 거죠. 임의경매. 자, 우리 마산시 압류는 어디 갑니까? 자산관리공사. 그죠? 온비더 간다. 온비더 공매. 따로 움직여. 법 체제가 달라가지고 경매 공매가 그럼 한때 같이 하면 되는데 서로가 막 먼저 달래줍니다. 은행은 법원에다가 세무서나 이런 시청, 구청 이런 데는 자산관리공사에 건강보험 이런 데는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더 공매해달라고 막 그래서 따로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거를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억 4억 2천짜리가 경매에서 11명이 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명이 받은 사람이 1억 4,800인데 요 사람하고 여기 이제 A라 그죠? A가 먼저 받았으니까 받고 열흘 뒤에 B가 하나 잡았습니다. 경매장 와서. 그리고 A하고 B하고 제가 신한은행에 진입할 때 대출 받으러 왔어요. 대출하더라고. 그러면 대출을 A한테 먼저 합니다. 1억을 1받게 하고 잔금을 치르고 그 날짜로 바로 B한테 바로 넘겨줍니다. 채무자 병행하면 되거든요. 그거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은행 실무상으로. 그래서 바로 합니다. 그날 덕본 사람 누굽니까? 법무사가 입이 벌어졌어요. 당일날 한 건 가지고 A한테 이전비 설정비 받고 B한테 이전비 설정 받고 100만원만 받을 거는 한 물건에 200만원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A, B한테. 내 은행 지인자니까 얼마 주고 넘갔습니까? 이게 답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한 1억 한 9천 정도 넘어가는데, 그럼 A는 1억 4,800에 자기 돈 들어간 10불밖에 안 들어갔어요. 1,400만원. 들어가고 한 5천만원 버리고 빠졌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아시겠죠? B는 2억 3천 주고 잔금 치알고 1억 9천 정도 넘어가준다니까. 얼씨구리 하고 내한테 바로 살게. 산 겁니다. 4천만 싸게 주니까. 사가지고 요거를 생활 숙박시설을 바꿨어요. 이게 생활 숙박. 생활 숙박시설 뭡니까? 요거를 주거용 원으로 바꿔요.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봤습니까? 바꿔가지고 8억 5천에 팔았어요. 8억 5천에. 자, 뭐냐 그러면은 다음 배워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래서 공매에서 사가지고 잘 사시면은 이 경매 대팔기가 있습니다. 오늘 잘 오느라 하다 이 첫날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니까 막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내가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똑같은 물건이 경공매에서 막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경매에서 잘 권리분산 안 되면은 공매 가면 또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쉽게. 자, 봅니다. 그래서 공매를 배워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 16번. 자, 약국은 약국. 약국이 여러분 임대 잘 나오면은 정말 그날부터 고생끝 행복 출발이 됩니다. 약국에 임대 나왔으면. 알겠죠? 자, 봅니다. 인천의 서구는 3억 4,900인데 이게 낙찰이 20억이 돼요. 이거는 20억. 그죠? 진짜입니까? 한번 볼게요. 14에 51369. 2014에 51369입니다. 자, 3억 4천 얼마짜리 이겁니다. 치아대비 딱이죠. 치아대비 낙법입니다. 인천의 서구의 52평 약국인데, 도마도 약국, 도마도 약국, 이 도마도 약국입니다. 병원이 뒤에 있어요. 국제성모병원이 뭐 어디, 자,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 두 개를 봅니다. 자, 보니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 병원이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그죠? 앞에 있는 도마도 약국입니다. 이게 도마도 약국인데, 요게 지금 3억 4,900인데 몇 명 들었다고요? 54명. 낙찰가는 이게 현실입니다. 약국의 현실이에요. 약국 임대하면은 그날부터 행복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시장. 자, 그런데 우리 창원에도 마찬가지. 창원에도 자, 창원에도 여기 보면은 창원병 있어요. 창원병. 창원병 앞에 있는 것도 약국이 27억에 팔립니다. 이게 14에 155. 그래서 약국을 임대를 할 장소가 있으면은 잘 찾아보세요. 경매는 오는지. 자, 봅니다. 여기 보면 창원에 요거도 전용이 57평인데 걸린 상가인데, 그죠? 이게 약국입니다. 약국과 CU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백산 약국. 이게 옛날에 수영 약국인가 막 그래요. CU하고 두 개 같이 있죠, 이게. 자, 요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낙찰가가 18억인데 6명이 붙어서 27억에 제가 실물 낙찰 받았어요. 약국이. 그죠? 받는데 1위 받는 거는 돈사 받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수강시간 요거를 받아요. 10억 6천인데 5억들입니다. 5억들이에요. 공매에서. 이게 그때 요겁니다. 왼쪽에. 중고 자동차 매매상 있죠. 전시장 뭐 이런 겁니다. 비어 있었어요. 그럼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놨어요.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여기 경매 놓으면 지금 얼마 받겠습니까? 요거. 최소 20원 받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10억 6천짜리인데 5억 3천에 떨어지니까 1 받았어요. 자, 1 받아가지고 자, 그럼 한 4억 정도 대출 5억 받으시자. 5억을 받으면은 아까 이자가 얼마죠? 1억에 30만. 5억이 뭐 150만. 지금 현재 한 달에 요 정도 같으면은 최소 1000만 원 받습니다. 1000만 원. 우리 창원 파티마 그 큰 병원 앞이거든요. 1번지입니다. 1번지. 1000만 원 받으면은 150만 원 빼면은 한 달에 850만 원이 남죠. 그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그럼 8을 남으면은 여러분 부부간에 전 세계를 10년간 여행 다니도 경비 충당되겠죠. 그죠? 그 요거 하나씩 받으면 이제 평생 이제 행복 시작이 들어간다니까요. 고생 끝, 행복 출발 시작.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볼 때 그림을 잘 그려요. 여러분 이걸 보거든. 가보면 그렇게 이게 안 팔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떨어집니다. 10억짜리가 절반 떨어지니까 요 위에 요 자동차 전시장 요 위에 2층에 있던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습니다. 받아갖고 이렇게 임대를 놔요.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 다음에 그죠? 우리 위성사진을 넣어야 되죠. 다음에 지도에 가서 우리 대학 약국 치면 뭐 넣을 겁니다. 우리 대학 약국. 자, 원래 공매 놓은 거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 1층에. 자, 오른쪽에 뭐 병원 아니쪽에. 파티마 병원 있죠? 여기에서 나오면은 딱 나오면은요. 여기서 차를 타고 나오면은 여기 요 1번지입니다. 1번지. 차가 되는데 그럼 1번지니까 여기서 로드뷰입니다. 로드뷰 여기 있죠. 로드뷰 보겠습니다. 이제 이 파티마 병원에서 여기서 이 차가 바로 나오면요 딱 여기 바로 옵니다. 여기 있죠. 우리 대학 약국. 자, 요겁니다. 여기다 차를 다셔요. 정상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사 갈 때는 차로 씩 보고 오를 하면 안 되고 한 500m부터 떨어져 갖고 걸어 다녀야 돼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몇 분 가라 하는 그겁니다. 주변을 오전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평일도 가보고 휴일도 가보고 한 4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낙찰 받아야지 일합니다. 그림만 보고 많이 떨어졌네 반 떨어졌네 낙찰 받자.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도 답사관 사진을 딱 보내면서 물어봐야 제가 답변 주지. 답사도 안 간 거를 그냥 막 씨를 물어보면 답 안 줘야죠. 알겠죠? 답사를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뭐가 다릅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20억, 27억 낙찰 받는 거를 5억에 받아서 약국의 임대를 잘라고 있다. 알겠죠?